3월 3일 슈퍼 화요일 이후에는 남북 경협주를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경선, 슈퍼 화요일 이후에 한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지금 이 뉴스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올해 11월 3일 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앞서서 공화당에서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치열하게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상대 후보가 바로 3월 3일 슈퍼 화요일 이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이 이쪽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월 24일부터 25일, 그리고 26일, 27일까지, 28일까지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거의 주봉 차트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정말 최근에 유례없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물론 지금 반등이 진행이 상당히 됐어요. 상당히 많은 반등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하락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 세계 증시가 다 무너졌는데 같은 이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 민주당 경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는 반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에 질렸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 발표된 월스트리트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자들을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 내 투표권자 중에 27%,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0%까지 나오더라고요.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샌더스 의원의 과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부유세 증세와 대형은행의 해체, 그리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만드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을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간 의료보험사와 민간이죠. 제약산업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우리나라 정책이랑 비슷한 냄새가 좀 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고 계신다면 버니 샌더스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괜찮은 포인트들을 발견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스 의원의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를 끌고 지지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월가에 아주 큰 우려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인터뷰를 했고요. 또 미국은 아직 그의 정책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가 이 슈퍼 화요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인지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4곳에서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네바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총 4곳에서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아이오와주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또 유력한 후보였던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맞붙어서 초접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1등으로, 간신 1등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뉴햄프셔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또 이겼고요. 2승을 했죠. 세 번째 경선인 네바다주에서도 역시 3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슈퍼화요일이라는 거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총 14곳의 주에서 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나왔지만 총 14곳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가 누가 됐는지 단독 후보가 되는 수도 있고요. 너무 격차가 크면은, 그리고 좀 비슷비슷하다면은 적어도 후보가 2명까지 압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버니 샌더스 이외에도 조 바이든, 그리고 현재까지 4차까지 경선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마이크 블룸버그가 지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파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피트 부티지지 같은 후보도 있습니다만 존재감이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크지 않아요. 전국 단위에서는. 특히 피트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퇴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표가 지금 어디로 갈지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버니 샌더스가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거의 재벌 개혁, 그리고 반재벌적,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사실 안 좋다고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을 통해 굉장히 부를 축적한 경제 쪽에 그래도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증시의 상승을 많이 이끌어온 게 사실이에요. 미국의 정책 자체가 증시 상승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 부분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득세를 해서 맞붙게 된다면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의 하락이 버니 샌더스가 3승을 거두고 나자마자 23일 날에 경선 결과가 끝났죠. 경선하고 나서 24일 날 폭락 3.7%, 그리고 마이너스 3% 추가 하락, 그 다음날도 하락하면서 4일 연속 급락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진행되는 여론조사 역시도 버니 샌더스가 1등을 달리고 있죠. 심지어는 이 후보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더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약간 오버 같긴 합니다. 1일까지 전국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거네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1등, 그리고 바이든이 2등, 블룸버그 3등인데 2, 3등은 굉장히 치열하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버니 샌더스는 이제 알려진 대로 흑수저로 알려져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둘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북 정책입니다. 최근에 대북 정책 이슈가 다시 도마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죠? 북한이 3월 2일 날 95일 만에 다시 또 동해 발사체를 발사를 했어요. 2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 3일절이 지나고 나서 북한과 어떤 협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북한의 개별 관광과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북 정책 지금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는 분야다라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어요. 북한은 세상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경제 정치적으로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그런 전략들을 공감을 한다는 내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흠을 잡을 수 없는 분야다, 이 부분을 깔 수 없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이게 2019년도 5월 달입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달이 되면서 조금씩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19년도 8월 달에는 70년 한국전쟁을 종전시켜야 된다면서 종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70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과 미국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면서 평화와 핵폐기는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거의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죠. 어떤 협상에 대해서도 3자 대면이 아니라 북미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사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중국의 입김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방면에서 지금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한국과 좀 더 친밀한 그런,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대북 정책을 논한다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샌더스 후보가 얘기한 것은 약간 진보 중도적인 답변. 이 아저씨는 굉장히 급진보인 축에 속합니다. 굉장히 급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재벌 해체, 재벌들에 대한 고강도의 과세,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중도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2월 24일 날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적대적인 사람과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트럼프와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 당선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계에서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를 공격했어요. 트럼프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김정은과 만났다고 생각한다며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전에는 대북 정책을 흠잡을 수 없는 분야라고 했던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말이 바뀐 거죠. 왜냐면 트럼프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와 이 샌더스는 약간의 공통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샌더스를 응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간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과거 뉴스를 보니까 78세 노장 샌더스 트럼프도 미는 이유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이 후보로 지명되기를 대놓고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샌더스 편들기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것도 뒷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요즘 트럼프의 이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나 또 블룸버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슬리피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 대해서도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제 계속해서 뭐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또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에 대해서 불법 자금을 쓰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에 대한 공격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또 속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미국의 종교가 있죠. 미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인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실제 미국의 많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아직까지 탄탄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미국 47개 주에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구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극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맞붙게 되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샌더스를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샌더스가 와서 붙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어떤 블룸버그 같은 약간 중도를 노리는 요 후보들에 대해서 최근에 트위터를 통한 공격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 버니 샌더스의 강세가 만약에 이번 3월 3일 슈퍼화요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말이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우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나라와 코드가 맞는 부분, 한국의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 복지정책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부분들. 현재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고착 상태가 돼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를 저는 기대해보고 싶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고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저는 투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 쪽에서 만약 개방의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북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버니 샌더스와 함께 한다면은 한국의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실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유명한 종목들 있죠? 개성공단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신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참고로 신원은 2019년도에 흑자 전환된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주라는 그런 어떤 딱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영 힘이 없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철도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현대로템은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금강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흐름은 좋진 않죠, 그렇게. 하지만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난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관광산업이 좀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죠.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버니 샌더스의 열풍으로 그의 성향이 알려지게 되면서 버니 샌더스가 득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바이오 제약업계에서는 좀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벌 그룹들, 대기업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거기다가 뉴스들을 보시면은 버니 샌더스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의 아마존을 타겟으로 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저임금을 받고 착취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제프 베이조스 CEO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세금으로만 11조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 죽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월마트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올렸었죠.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대선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선거까지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번 슈퍼 화요일에 대해서 증시가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그런 남북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라는 것을 전부 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실 이제는 별로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여론도 좋지 않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발 호재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일신석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슈퍼 화요일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와 남북경협주의 흐름이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참고해 두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경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 또 7월 달에 되면은 또 한번 큰 결과가 한번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잘 참고하고 보셔서 여러분의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어수선한 가운데서 저평가주를 보실 분들 역시도 한번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슈퍼 화요일이 끝난 후에 다음 방송을 통해서 또 후속 전략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